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걸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한결입니다. 올해 85살이 됐고요. 평생 58해 동안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혈당은 무조건 낮아야 한다. 과일은 당뇨의 적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한 연료입니다. 이게 없으면 뇌도, 심장도, 근육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필요한 연료조차 못 넣어서 더 피곤하고 더 아프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오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과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병원에서 직접 써보고 환자들과 함께 바꿔낸 방법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아니면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혈당 관리와 과일 섭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혈당은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당이라는 게 참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하시죠. 그런데 혈당은 우리 몸의 휘발유예요.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멈추듯 혈당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문제는 양보다 속도예요. 조금씩 꾸준히 들어오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확 들어오면 혈관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겁니다.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갑자기 치솟는 걸 말해요. 흰밥, 흰빵, 국수 같은 건 너무 빨리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이 훅 올라갑니다. 그걸 막으려면 같이 먹는 걸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밥에는 콩이나 보리를 조금 섞어 보세요. 국수를 드실 때는 데친 채소를 듬뿍 얹어 보시고요. 빵만 드시지 말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식후에는 꼭 움직이세요. 식후 10분 걷기, 이건 정말 약보다 강합니다. 식후에 바로 걷기 어려우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에서 천천히 움직이세요. 근육이 움직이면 당을 바로 연료로 써버립니다. 가장 위험한 건 혈당은 낮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낮으면 뇌가 쓸 연료가 없어서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은 적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에너지예요. 멈추면 죽고 흐르면 살아요. 그리고 이젠 과일 속 당이 진짜 차이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과일이 모두 같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마다 들어있는 당의 종류가 달라요. 당은 크게 두 가지예요.
포도당, 그리고 과당.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포도당은 먹자마자 바로 혈당으로 올라갑니다. 과당은 간을 거쳐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박처럼 포도당이 많은 과일은 혈당이 확 올라가고, 포도처럼 과당이 많은 과일은 달지만 오히려 혈당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사과, 배, 귤 같은 과일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쯤 섞여 있어서 적당히만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꼭 씹어 드세요.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다 부서져서 당이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씹는 시간만큼 당이 속도가 늦춰집니다. 둘째, 양을 딱 정하세요. 사과 반 개, 귤 2개, 포도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영양이 아니라 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은 식사 후에 드세요. 이미 소화가 시작돼 있을 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스파이크가 훅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이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천연도 많이 먹으면 결국 설탕과 같습니다. 과일도 음식이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하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습관. 혈당 조절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식사하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이거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위가 준비되니까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요. 그리고 식사할 때 한 입 한 입 꼭꼭 씹어보세요. 최소한 20번, 가능하면 30번. 씹는 동안 입안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고, 그 덕에 혈당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식후에는 움직이세요. 앉아서 바로 TV를 켜지 마시고 그냥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한 번만 해보셔도 이게 다르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적어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몸이 당보다 마음에 먼저 반응하거든요. 혹시 굶으면 혈당이 내려가겠지 하고 끼니를 자주 거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몸이 놀라서 간에서 당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결국 더 들쭉날쭉해집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 사례 김호철님의 이야기.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김호철님이 계십니다. 67살이었고 퇴직 후 농장에서 과일을 키우며 사셨어요. 하루 3끼보다 과일을 더 자주 드시던 분입니다. 과일은 자연식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게 호철님의 첫마디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은 150, 식후엔 200이 넘었어요.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자연도 너무 많이 받으면 독이 됩니다. 호철님에게 3가지를 부탁드렸어요. 하루 과일은 사과 반 개 또는 포도 한 줌. 식사 후엔 10분만 걸을 것. 그리고 밥은 현미로 바꾸고 반찬은 채소 위주로. 한 달 뒤 다시 오신 호철님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됐고 얼굴빛이 맑아졌어요. 이제는 과일이 아니라 제 욕심이 문제였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걸 호철님이 몸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번엔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50대 후반에 공복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 단 거 끊을래? 하고 선언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얼굴이 굳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단맛이 아니라 위로였구나.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밤마다 먹던 아이스크림은 그릭 요거트에 딸기와 견과를 넣은 걸로 바꿨고, 커피 믹스는 블랙 커피에 계피 가루를 살짝 넣었습니다. 귤은 하루 2개까지만. 대신 식사 후 같이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아내의 혈당은 90대로 안정됐고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단 걸 줄인 게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줄였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혈당 관리라는 게 결국 억제의 싸움이 아니라 조화의 연습이라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혈당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이자 생명 그 자체입니다. 둘째, 과일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과일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씹는 시간, 식사 순서, 식후의 움직임이 약보다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숫자에 매달리지 마세요. 혈당은 오늘의 습관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밥상에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리고 식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일을 두려워했거나 숫자에 지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